오늘은 헬렉스님께서 아시는 지인분이 라이프가드 말 그대로 물에 빠진 분들을 구조하거나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정말 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렉스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바쁘게, 시청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잘 지냈지요. 네.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말 그대로 라이프가드, 이제 뭐, 물에 빠지신 분들 구해주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 분의 또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이거는 또 이제 여름도 되고 해서 이제 소재를 찾다가 네. 최근 이제 수사기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걸렸구나 싶어서 이제 걸렸구나. 네, 냅다 녹음하고 대본 따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어떤 이야기일지. 자, 그럼 그 라이프가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기리 갑시다. 이 이야기는 2010년도 때 이야기입니다. 2010년도 때 이야기고 동생놈 하나가 이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 동생놈 하나가 이제 수영을 했었는데 어,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솔직히 분야가 달라도 조금 이렇게 통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태권도든 유도든 수영이든 뭐 역도든 뭐 여러 가지 종목 할 거 없이 같이 운동을 했다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인해서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지가 되는데 그 친구는 물에서 하는 수구하고 수영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여름만 되면 네. 말 그대로 라이프가드라고 해서 예전에는 안전요원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라이프가드라고 해서 이제 알바 아닌 알바를 뛰게 돼요. 그게 상당히 페이가 셉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을 가면 그 현지에 가서 숙식을 다 해야 되고 거의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동해안에 있었던 얘기고 네. 두 번째가 남해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귀정님들이나 돌비님께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의 타입을 한번 갖겠습니다. 우리 수상안전요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영화든 드라마든 아니면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작은 수영복을 입고 있죠. 그쵸. 예, 왜 그럴까요? 움직임이 완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올림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면 지금 올림픽 선수들은 안 그렇지만 두 번이나 세 번째 한 8년 전, 12년 전에 수영 선수들이 전신 수영복을 착용을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쫙 달라붙는 래시가드 같은 수영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금지가 됐습니다. 왜냐? 물에 대한 저항력을 줄여줘서 기록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너무 치트키다, 일종의 치트키다라고 얘기해서 전신 수영복 자체가 금지가 됐어요. 네네. 반대로 얘기하면 물에 대한 저항력이나 수영하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쫙 붙는 전신 래시가드를 입고 일을 하면 될 텐데 왜 손바닥만한 팬티를 입고 할까요? 수영복이죠, 수영복. 네, 예.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데 왜 그럴까라고 저한테 처음에 먼저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형, 네. 왜 우리들이 손바닥만한 겨우 가릴 만한 정도의 사이즈의 수영복을 입고 일을 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돌비님하고. 네. 야, 물에 그거 하는 거, 그 물에 대한 저항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체온 유지 뭐 이런 거, 뭐 낮에 밖에 있을 때 체온 유지 이런 거 아니야? 비슷했는데 그러면 전신 수영복을 입어야지. 그래, 그쵸. 네 말이 맞다. 그러면은 형,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자, 바다든 수영장이든 여자가 빠졌다 치자. 네. 키 160에 체중 60kg인 정상 체중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정상적인 체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물속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 낼 수 있는 힘이 100%라고 가정을 하자. 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여자가 물에 빠졌을 때 낼 수 있는 힘이 몇 프로라고 생각해? 저한테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물에 빠졌을 때는 보통 생존 본능이나 이렇게 살아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무의식적인 힘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20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형, 절대 아니야. 얼마나 되는데?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정확한 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 어. 우리 우리 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380에서 한 500%까지 낼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3배에서 5배까지 수중에서 힘을 낸대요. 예. 물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그 정도까지 그치. 힘을 낸다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은 야 그거랑 네 팬티 그 입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수영복을 왜 입는 거야? 그러니까 형 생각해봐. 그런 괴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래시가드를 입고 물에 들어갔다? 그 사람한테 래시가드가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 예. 내가 죽어. 그렇지? 그러겠다. 야, 그러면은 형,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여자가 왜 없는 줄 알아? 뭐 남자가 힘이 더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니야 형. 그 힘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 그 힘을 저항을 못해. 오. 여자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근육을 해도 남자랑 신체적인 조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거 케어를 못해. 오.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러면 너 라이프가드 시험 어떻게 보냐? 막 쭉 얘기해 주는데 그 중간 과정을 다 빼고 맨 마지막에 자격증을 따는 그 마지막 코스가 있대요. 그 친구가 데스매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커트라인이다 그러면 20명을 5m짜리 수영장에 집어넣는데요. 네. 그래 놓고 20명 중에서 10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물에서 버티는 겁니다. 오. 그렇게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한대요. 예.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강하네요. 네, 20명이 이제 지원자라면 10명이 딱 남을 때까지 11명째 되는 사람이 물에 빠질 때까지 계속 한대요. 네. 그러니까 시험의 시간이 끝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 30초 뭐 버티면 통과 이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10명이 남을 때까지 우리 그렇게까지 힘들게 해요. 그럼 좋다. 그러면은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알겠다. 그걸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게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게. 이거 예. 무슨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형, 내가 이건 동해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형 동해안 해수욕장하고 남해안의 해수욕장의 차이가 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형 동해안은 유속이 진짜 빨라. 어. 물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일자잖아요. 예. 구조상 보면 유속이 정말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딱 다리 쥐가 나면 해안가로 밀려난대요. 예. 해수욕장이 아니라 해안가로 쭉 밀려나서 물에 들어가는데 남해안은 형 물이 돌아. 유속은 느린데 동해안에 비해서 유속은 물이 돌아. 예. 그래서 사람이 거기 물에 빠졌을 때 양상이 달라. 구조하는 방법도 다르고. 자 그러면은 내가 동해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 예. 네, 형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을 본 건지 죽어있는 사람을 본 건지 내가 모르겠어. 네. 내가 시신을 본 건지 아니면 귀신을 본 건지 모르겠는데 형 왜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재난 영화 같은 거 뭐 물에 빠지면 물에 빠졌을 때 소리 내면 오르르르르르 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쵸? 물에 빠졌을 때 소리는 내는데 그 소리가 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좀 이렇게 감이 좀 멀게 들리는데 형 사람이 물에 빠지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거든. 근데 나 하나도 안 들려. 오. 온 시선과 신경을 물에 빠진 사람한테 집중을 하기 때문에 파도 소리하고 물 철퍽거리는 소리하고 그 물에 빠진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 근데 무전이 온 거야. 누가 하나 빠졌다고. 근데 내 구역이네. 어쩔 수 없이 뛰어 들어갔지. 그래갖고 튜브 하나 들고 뛰어 들어갔는데 웬 여자가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예. 근데 허우적을 대는데 위아래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하는데 형 소리가 안 들려. 내가 원했던 타이밍에 물이 안 들어오면 쿨럭쿨럭 이렇게 물을 뱉게 돼 있거든. 네. 거기 소금물이잖아. 물을 뱉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여자가 소리가 안 들려.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물에 빠졌던 사람 주변에서 얼쩡거리면서 계속 돌고 있는데 사람은 위아래로 왜 우리 물에 빠졌을 때 3번은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다 그러잖아요. 네, 꼴딱꼴딱 하죠. 네, 꼴딱꼴딱 한다 근데 계속 꼴딱꼴딱 하는데 형 소리가 안 나.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야 되고 수면을 손바닥으로 때리잖아요. 우리 사람 네네. 빠져나가려고. 소리가 안 나, 형.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잠수를 했다? 잠수를 했는데 밑에 발이 보여. 근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높이 차이가 느껴져. 근데 물을 차는 소리가 안 나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우리가 쓰는 안경이 물안경 자체가 눈이 안 좋은 사람은 보통 도수가 들어가 있는데 네네. 우리 그 자동차 같은 거 광고 같은 거 할 때 보면 왜 물 쫙 뿌렸을 때 뭐 코팅하면 물 쫙 빠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에 설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쓴대요. 밖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그 물안경 하나가 30만 원짜리 막 이렇답니다. 네네. 되게 비싼 고가의 그런 물안경을 쓰는데 형 물안경을 썼다가 물안경을 빼봤다? 근데 뒤에 누가 있어. 오, 제가 지금 하는 말투는 평소에 제가 시참하는 말투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 친구의 말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네네네. 형 뒤에 누가 있더라. 뭔데 그러면 뒤에 누가 있는데? 몰라 어떤 여자가 있는데 왜 물귀신 보면 머리카락 보인다 그러죠. 머리카락도 안 보여. 아니 그 여자 머리카락인지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카락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카락이 안 보여. 근데 형 웃긴 게 뭔지 알아? 그 여자가 빠진 여자의 그 팔꿈치 있잖아요. 팔꿈치 위쪽 팔 있죠. 예. 거기를 잡더니 막 흔들어. 막 흔들어. 그래갖고 그럼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2명이 빠졌다는 거야? 아니 형 2명이 빠져도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 왜냐고? 2명이 같이 빠지잖아. 자기가 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은 누른대요. 맞죠. 자기가 살라고 손에 잡히는 거, 발에 밟히는 거 무조건 진 누르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존 본능이 발휘가 된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대요. 근데 뒤에 딱 붙어가지고 팔을 흔든다고? 형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새끼가 로봇이 아니면 불가능해. 물에 빠졌는데 옆에 있는 사람 팔을 흔든다고?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예. 형, 그 여자가 왜 우리 그 수영장이든 바다에서든 수영을 하게 되면 팔을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허우적대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부력을 얻어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네. 팔은 밖으로 하고 있더라고. 여자가 살려고 물을 밖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밖으로 손을 밀어내면서 가라 그러는 거야. 왜 우리 그러잖아. 저승사자나 물귀신이 가자 하면서 손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흔들잖아. 형 그게 아니야. 물에 빠진 여자는 안쪽에서 바깥으로 물을 밀어내고 있더라고. 멍소리야. 살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밖에서 안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력을 얻어야 위로 떠오르는 거지. 아니라니까 형. 아니야. 와. 손으로 밖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계속 나한테. 예. 그래서 야 그럼 너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그냥 나왔지. 근데 좀 멀어지니까 그 여자가 허우적대는 걸 멈추더라고. 예. 야 그러면 너 그냥 보고 그냥 나왔어. 야 형 사람이야. 사람 새끼라면 내가 어떻게든 살리겠는데 귀신을 내가 어떻게 살려. 그러더니 그 여자가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묵주 반지를 끊어서 밖으로 뿌리더라고. 염준지 묵준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자기 손목에서 빼가지고 물로 뿌리더라고. 예. 그러더니 나와서 보고는 해야 되잖아요. 물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보고를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니까 아니다. 이거 뭐 부표에 뭐 미역이나 이런 그 해초가 엮여가지고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라고 솔직히 형 구라쳤어. 어떻게 분명히 물에 빠졌다라고 제보 받았다는 거는 다른 사람 눈에도 보였다는 얘기잖아. 네. 다른 사람 눈에서 보였는데 내가 그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기했지. 부표에 해초가 엮여가지고 사람 머리처럼 보이는 그런 부유물이 떠서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보고는 그렇게 했지만 팀장하고 불러갖고 담배를 한 대 폈대요. 네. 팀장님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봤는데 이 진짜 꿈인지 생신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여기 매년 오기는 하는데 그런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다더라.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 그땐 넘겼대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일 끝날 때쯤 이제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9월달 초중순쯤에 폐장을 하는데 폐장을 할 때 이제 회식을 하면서 얘기를 다시 한번 해줬대요. 야, 네가 네네. 본 게 귀신이 맞아.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아니, 그 무슨 얘기냐? 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때 가서 얘기를 해줘야 내가 위험한 거를 좀 조심을 하고 할 텐데, 네. 이제 한 98년도, 99년도 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 꽤 자기가, 오래전이네. 자기가 알바로, 그러니까 제 동생처럼 팀장이 되기 전에 알바로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해상 사고가 났었대요. 네. 정말 운 좋게도 시신이 수습을 했는데, 네. 혼을 못 건졌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혼을 그때 못 당시에 네. 혼은 건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신부님한테 직접 들었대요. 네네. 아주 독실한 그 종교인이었는데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안타깝지만 혼은 건지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혹시나 좋은 그 인연이 생기면은 뭐 요즘에 그 무속인들 분들이 뭐 하나 혼납기나 이런 걸 한번 하셔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실패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 팀장급들이나 아니면 팀장급의 바로 직속에 있는 사람들은 폐장을 해도 좀 남아있대요. 네네. 왜냐면 늦게까지 해수욕장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 구역을 뭐 한두 명이서 케어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막 그 해수욕장 입장에서도 안 좋잖아요. 왜 막 구슬을 하고 막 신부님들이 와서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사고가 있었던 얘기니까 안 좋아하니까 진짜 폐장 거의 하루 이틀 남겨놓고 와서 그런 의식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했다라고까지 자기가 확인을 했는데 그게 거의 매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음에 뭐 이것 때문에 무섭다고 안 오지 말고 다음에는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으로 해서 와라. 네네. 오면은 내가 뭐 이런 것 좀 챙겨줄 테니까 그리고 조심할 거 이런 것도 챙겨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동생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딱 이거였습니다. 형, 내가 그 팀장하고 좀 많이 친해졌거든. 그래갖고 뭐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형 그분 악어 하시는 분이야. 오. 그 사람 얘기를 내가 해줄게라고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 큰 사건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얘기 들었던 거는 제가 다음 시간 때 악어의 이야기로 여름이고 하니까 네네. 악어의 이야기로 해서 다시 한번 제보를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아, 빨리 넘어가셔야 되겠네요. 바로 갈게요. 시간이 많이 네. 있진 않아서. 네, 다음 이야기 한번 나- 들려주시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남해안의 한 해수욕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남해안 해수욕장의 이야기인데 정말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었대요. 자, 무전이 왔답니다. 어느 구역에 10대 아동이 지금 입수가 됐으니까 물에 빠졌으니까 당장 네. 출동해라 라고 했는데 해수욕장이 워낙 커서 한 사람으로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파트를 나눠서 같이 일을 하는데 정말 구명조끼하고 이런 거 다 들고 딱 가니까 애가 정말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뛰어들었죠. 그런 거는 빠꾸 없습니다. 노빠꾸예요. 그냥 바로 직진이에요. 거기다가 성인이면 조금 난데 애니까 그 물에서 버틸 수 있는 전반적인 체력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약하지. 신경을 많이 쓴답니다. 바로 뛰어들었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해안은 물이 돈대요. 네. 유속이 회전력이 워낙 심해서 실제로도 그 해수욕장의 파도가 왔다가 밀리면서 해수욕장 그 모래사장 그 이렇게 펜스를 쳐놓잖아요. 어디 넘어가지 말라고. 네. 그 펜스 쪽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정말 물이 돈대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출동할 때는 그 제트스키 있잖아요. 그 2인용에서 탈 수 있는 그 그쵸. 영화에서 보는 그런 것까지도 대동이 됐다는데 그 친구가 무조건 뛰어들어서 구명조끼를 하고 튜브를 들고 뛰어들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답니다. 예. 자꾸 돈대요. 출발을 하는데 계속 사선으로 빠지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는 도중까지는 최대한 체력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유속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파도가 쳤다가 빠지는 힘이 워낙 센데 문제는 물이 도니까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빠지더래요. 오. 그러니까 자기는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본인이 지치니까 이제 자기 말고도 여러 명이 다 출발을 했다는데 도저히 힘이 막 붙여가지고 네. 애는 살려달라고 하고, 다행히 아이가 조그마한 튜브를 갖고 있었는데 밀리니까 계속 예, 예. 바깥으로 해안선에서 밀리니까 애가 겁을 먹고 막 살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자기가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심해서 그러면은 근처까지 가고 밖에서 출발했던 그 다른 인원들의 서포트를 좀 받자 아, 라고 얘기해서 2인 1조로 가기 시작했답니다. 한 명은 그 파도를 뚫고 가는 입장이고 자기가 그거를 구해오고, 그 이끌어줬던 사람은 제트스키나 이런 거를 타고 복귀하는 걸로 네. 그렇게 했는데, 가는 도중에도 너무 힘이 들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힘이 나더랍니다. 네. 갑자기 그 게임에서 보면 뭐 포션 같은 거 먹은 것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힘이 불끈 솟아서 정말 수심을 가로질러서 물살을 뚫고 애한테 딱 도착을 했는데, 네. 이제 주변에 이제 아이가 발에 혹시 뭐 묶인 게 있는지 없는지, 낚싯줄이나 뭐 해초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의 이물질들이 하반신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확인을 한대요. 오. 그래갖고 아이야 왔으니까 괜찮아 하고 구명조끼를 대충 입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튜브를 버리고 구조용 그 튜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씌운 다음에 가자라고 얘기해서 잠수를 팍 하고 발에 뭔가 걸려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웬 해초에다가 모래인 건지 아닌지 모르는데 뭔가 발 끝에 뭔가 묶여 있었답니다. 오, 예, 예. 그래서 뭐야 하고 풀었는데 이건 다행히 귀신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자기는 얘기를 해요. 예. 만져지는 촉감이 있어서. 그래서 해초나 이런 거를 이렇게 풀고 가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손주를 좀 구해주시오. 오, 오. 물속에서 그러더래요. 오, 예. 손주를 좀 구해주시오. 근데 그 한 사람이 얘기했던 게 아니더래요. 예. 어떻게 들리냐면 제가 지금 돌비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 그 지하철이나 그러니까 서울역이나 이렇게 큰 역 같은 대합실에서 나는 소리들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소리가 같이 나면서 웅웅웅 소리가 약간 울리잖아요. 큰 공간에서 방송 같은 걸 했을 때 소리가 울려 들리는 것처럼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 독시에 자기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손주를 좀 살려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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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래요. 야. 그래서 자기는 그 얘기는 듣긴 했지만 네. 애부터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딴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애가 이제 물에 뜨는 걸 느끼고 튜브를 잡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해서 자 그럼 가자 하고 자기가 튜브를 잡고 이제 막 수영을 해서 이제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데까지 갔대요. 네. 근데 애가 이제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해안가에 오르니까 그대로 쓰러지더랍니다. 예. 그대로 쓰러지는데 애가 좀 물을 먹을 수 있어서 우선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만 할 수 있는 인공호흡이 따로 있어요. 우리 어른처럼 가슴을 눌러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고 이렇게 CPR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죠. 예. 예, 애들한테 할 때는 애들이나 그 영유아한테 하는 CPR법이 따로 있어요. 성인들한테는 두 손으로 하지만 애들한테는 한 손으로 하거든요. 네. 부러질 그리고 수 살살해야 있으니까. 됩니다. 잘못하면 갈비뼈가 심장을 찌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살살해요. 예. 여기서 하나 둘 해서 이제 CPR을 하면서 애가 이제 의식을 차리길 기다렸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에 먹었던 물을 쿨럭 하면서 바닷물을 좀 토해내고 다행이네. 정신을 차렸대요. 그래갖고 여기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뺑 둘러싸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뺑 여기 어디냐 그래서 이제 너 안전하다고 여기 모래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가 안전을 확인하고 의식을 확인하는 순간 그 동생도 이제 같이 뻗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겠죠. 그 말도 안 되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고 애를 구한다고 그 펜스 쳐놓은 그 바깥에서부터 자기가 직접 수영을 해서 애를 끌고 왔으니까 자기가 완전 녹초가 됐는데, 예. 아우 하고 이제 털썩 주저앉고 고개를 탁 숙여서 한숨을 퍽 쉬었답니다. 아휴 살았다, 살렸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슬슬 이제 자기도 이제 의식이 약간 좀 희미해지더래요. 예. 원래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답니다. 왜냐면
1인분이 아니라 2.5인분을 하니까 애가 저항을 할 테고 그쵸. 2.5인분의 수영을 했기 때문에 순간 올라오는 그 무기력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의 눈에는 가시거리라는 게 각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면을 쳐다보더라도 옆에 볼 수 있는 그게 있는데 한복을 곱게 입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라고. 예. 조상님인가. 손주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 정말 배꼽 인사를 하더래요. 예. 그랬더니 자기가 씩 웃으면서 자기도 스르륵 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예. 그 순간 오는 그 무기력감이 너무 심했나 봐요.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런 그 뿌듯함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슥 하고 눈을 감았다가 이제 눈을 뜨니까 이제 자기 숙소에서 눈을 뜨게 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뒷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왜냐면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그쵸. 예. 뒷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행히 의식도 있고 뭐 외상은 좀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해수욕장에서 빠졌는데 외상이 있대요. 그래요? 외상은 좀 있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고 네. 감염의 위험도 없고 해파리나 이런 거 쏘인 것도 없고 해서 다행히 잘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발목에 뭔가 좀 있긴 있다더라. 예. 그래서 그거요 발목에 뭐가 감겨 있는 걸 제가 직접 빼줬어요. 재수없게 엉켜서 애가 그 당황을 해가지고 밀려난 모양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묶여 있었다고? 아니던데. 아니 뭐 해초나 이런 게 묶여 있었던데. 야 생각해봐. 돌이나 뭐 딱딱한 게 부딪혔으면 상관이 없겠는데 해초가 묶였다고 발목에 멍이 들겠냐? 아니 멍 들 수도 있죠. 애가 살려고 막 버둥버둥 거리다 보면은 마찰이 생기면 상처가 날 수도 있죠. 아니야 발목에 띠처럼 이렇게 상처가 있었더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아니 제가 직접 봤는데 해초하고 뭐 낚싯줄 비스무리한 거 이렇게 엮여가지고 발목에 상처가 났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런갑다. 어차피 애가 살아서 왔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는 이제 간략하게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이제 보고를 한대요. 왜냐면 그 우리도 알 수 있지만 해수욕장에 언제 사고가 났는지 그런 데이터 통계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보고를 한답니다. 왜냐면 119까지 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작성을 했는데 그날 밤 꿈에 네. 그 친구가 이제 낮에도 잠깐 정신을 잃었지만 밤에는 거의 기절을 했대요. 이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체력보다 그 과하게 오버페이스하게 체력을 써서 그런지 네. 저녁에도 그냥 골아 떨어졌대요. 숙소가 보통은 이제 거기 해수욕장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몇 층, 이렇게 3층짜리, 4층짜리 빌라 같은 거를 통째로 빌려갖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그 해수욕장 인원들을 다 때려박는데 예. 누가 창문을 막 치더래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거든요. 오늘처럼. 그래서 빗물이 와서 때리는갑다 싶었는데 예. 삐 새끼야 그러더래요. 네. 배고픈데 삐 새끼야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어이구야. 창문을 계속 텅텅텅텅텅 치면서 예. 너 때문에 못 먹었잖아. 그걸 먹는다고 표현하네. 발목이 맛있는데. 예. 그랬더랍니다. 결국 귀신이었네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동해안에 있었던 얘기는 자기가 너무 생시로 느껴서 진짜인 것 같은데 남해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솔직히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누가 장난친 것 같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아시겠지만 그런 인원은 최소 인원으로 편성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무에 남는 여유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원래 일을 해야 되는데 밤에도 그 사람들 일을 하거든요. 왜냐면 밤에 누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밤에도 일을 하는데 다른 쉬는 사람 그러니까 그날 노는 사람들 휴무인 사람도 끌고 와서 자기 대신 근무를 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나는 꿈이었다라고 생각을 해, 형.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도 진실 같지는 않아. 진짜 생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만들어낸 환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휘바. 휘바. 발목이 맛있다는 얘기는 참
그러네 어,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라이프가드 분의 이제 실화를 들어본 건데, 모르겠어요. 이 바닷가에서 사고가 되게 많이 나죠. 특히나 여름철에는. 근데 그 물 안에서 이제 수살기라고 불리는 또 물귀신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비가 왔던 날이기 때문에 그 비 타고 또 간 게 아닐까? 그분에게. 자기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예, 물귀신이니까. 거기에다가 바닷가 바로 앞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헬릭스님,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또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해주실 이야기 언제든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으로 바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라이프가드 분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 왜냐면 내 목숨 걸어서 타인의 목숨을 구하는 아주 훌륭한 일이잖아요. 결국에는 구조대원 분들도 그렇고, 라이프가드 분들도 그렇고, 너무나 대단하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름철에, 만약에 피서를 가신다거나, 바닷가 물놀이를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항상 안전이 최고니까, 물가 너무 깊은 데 들어가지 마시고, 좀 앞에서 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어떤 일이 물속에서는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실제로 귀신을 목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본인과 본인 여자친구분 이렇게 같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여러분들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홍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하철 안에서 어떤 이상한 여자? 귀신인지, 네네. 뭐, 그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귀신이 거의 확실하겠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귀신이 아주 강하게 씌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 도대체 어떤 형체를 목격을 하셨길래 또 이런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길이십니다. 네. 렛츠 기릿 갑시다. 우선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지금. 네네. 그리고 여태까지 살면서 귀신을 막 이렇게 보거나 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제가 가위를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돌비님 방송 보면 영감이 있는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많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살면서 그런 거를 처음 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그래서 굉장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와 지하철에 관련된 그 이야기 하나랑, 한 개는 이제 제가 가끔씩 되게 상징적인 꿈들을 꾸는데, 네. 그 꿈을 꾸고 나서 저한테 좀 찾아온 변화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홍대리님이 도대체 어떤 귀신을 목격을 했고 또 어떤 꿈을 또 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네. 제가 지금 나이가 35살인데, 오, 예. 그때 당시 이제 24살 때 이제 겪은 거죠, 그거를. 네. 그때 이제 제가 06군번이거든요. 그래서 08년도 11월에 전역을 하고, 09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의 서부 지역에 있는 한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시에. 네네. 그런데 이제 여름방학 때 편입을 좀 준비해야 하려고 영등포에 있는 Y로 시작하는 어학원이 있습니다. 그거 유명한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일과가 어땠냐면요. 아침에 학교에 근로학생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점심때 퇴근을 해서 그 어학원에 가서 당시 이제 같이 편입을 준비했던 제 여자친구랑 같이 수업을 듣고, 그리고 4시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였는데, 네. 당시 이제 여자친구는 구리시에 살고 있었고, 예. 저는 목동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자친구를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저 남자친구가. 아이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종로선가역까지 간 다음에 여자친구는 이제 위로 보내고 저는 5호선을 타고 다시 이제 목동으로 오는 그런 그게 이제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 일이 일어난 게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여름에 네네. 그리고 지하철 아니었다는 건 사람이 좀 적지 않게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영등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신길 쪽으로 가는 그때쯤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제가 5호선인가요? 1호선입니다. 1호선? 네네. 네네. 1호선은 그 지상철이라서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아, 맞아. 그 시간 네. 되면. 예. 그래서 밝습니다, 되게 안이. 당시에 이제 지하철에 좌석에 사람들이 다 앉아있지는 않았지만 뜸은 있었고, 네. 서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앉아있었던 그 좌석이 약간 요새는 그 뭐죠? 임신하신 분들, 아기 가지신 분들 배려하는 그 좌석 있잖아요. 아, 핑크 거기? 예.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거기가 없었죠. 제일 편해요, 사실은 음. 앉으면은. 그래서 제가 그 좌석에 앉아있었고, 제 우측에 이제 여자친구가 앉아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끝에 그러니까 좌석의 끝에 앉아 있었고 옆에 의자 한 칸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보면 그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한 칸 사이마다. 네, 그렇죠. 예, 그 옆쪽에 있는 그 문 앞에 아주머니가 한 분 서 계시는데 예. 아까 띄워주신 그 이미지랑 살짝 비슷해요. 근데 약간 더 나이 드신 분? 40대 중반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범했어요. 그냥 청바지 같은 거 입으셨고 나풀거리는 블라우스 위에 입으셨었고 네. 갈색 색깔의 그 파마한 머리였어요. 조금 그때 생각하면 그 약간 되게 뭐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 예.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왜 그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네. 근데 왜 저러지라고 제가 왜 저 사람 이상한 것 같지라고 생각해 보니까 보통 지하철에서 사람이 서 계시면은 봉을 잡고 서 계시던가 아니면 위에 있는 그 손잡이를 잡고 서 계시던가 아니면 어딘가에 이렇게 약간 기대거나. 기대가지고 서 계시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는 지하철 한가운데를 막고 저희 쪽 복도를 바라보고 서 계셨어요. 오, 무서워라. 예. 그게 이상하잖아요. 지하철 중간에서 그렇게 서 있는 게 사람들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 길이. 예. 근데 거기를 막고 계시더라고요. 뚱한 표정으로.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저러고 서 있는 것도 이상하고 저 아줌마도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자친구를 제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제이야, 저 아주머니 봐봐. 약간 이상한 것 같아. 지하철 한가운데 서서 바깥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복도 보고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네. 근데 여자친구가 저보고 정말 오빠?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네. 여자친구가. 예.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오빠 그냥 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저보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 왜? 이러고 아주머니를 봤는데 일단 거기서 처음 놀랐어요. 이 아주머니가 저를 엄청나게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저한테 엄청난 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 모양이? 아니면 소리가 들려요? 소리는 안 들려요. 예. 왜냐면 약간 거리가 그 의자 한 칸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표정이 어땠냐면 아침 드라마에서 못된 시어머니가 만만치 않은 며느리랑 싸우는 그런 아주 앙칼진 표정 있잖아요. 오, 예. 눈을 번뜩이면서 입도 그냥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뭐죠? 욕은 발음이 세기 때문에 입모양 보면은 금방 저 사람이 무슨 욕을 하는지 알거든요, 사실. 입모양 그쵸. 예. 근데 그 욕을 하는 것도 엄청 감정을 실어가지고 되게 표독스럽게 막 그렇게 저한테 욕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오, 예. 지하철 아마 한 정거장 정도 지나갔어요, 그때 이미. 근데 계속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보고 저도 이제 그때 군대를 갔다 온 2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당시에 화가 나잖아요. 나야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화가. 근데 무서웠어요, 첫 번째로. 섬찟하고 네.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친 사람인가? 왜 나한테 욕을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친구한테 제이야, 저 아줌마 지금 나한테 욕하고 있어. 그랬더니 여자친구 또 그러더라고요. 오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내릴 때 다음에 그냥 내리자.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예. 또 제가 참으려고 하다가
근데 그래도 이제 옆에 여자친구도 있고 화가 나잖아요. 네. 남자니까. 그래서 이 아줌마한테 따져야 하나 하고 아줌마를 봤는데 제가 그때 그 아주머니를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왜요? 이게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예. 그 일단은 눈 자위가 다 까맸어요. 그리고 예. 이빨도 까맣고 잇몸도 까맣고 혀도 까맣거든요. 근데 그 모습으로 저한테 계속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싫었던 거는 예. 사람이 입이 약간 수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욕을 할 때마다 그 혓바닥이나 잇몸이나 이게 그 약간 이렇게 빛이 떨어지니까 그 윤곽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너무 징그럽고 무서웠어요, 그게. 아니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네, 그렇게 안 보였고 나중에 그렇게 그렇죠. 보인 건가요? 예, 두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봤을 때는 아주머니가 그냥 그 욕을 하시다가 제가 잠깐 돌아보고 다시 보니까 아주머니가 그런 모습으로 저한테 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예. 사람들이 귀신 보면 경직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저도 그래서 그걸 보고 경직이 돼가지고 몇 초간 계속 봤어요, 그거. 예, 예. 그러다가 너무 무서워서 고개를 숙였죠. 왜 일단 지하철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도망갈 때도 많고요. 그래서 숙이고 있다가 어느덧 이제 지하철 다음 정거장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 사람 갔나 이러고 이제 고개를 들어 옆을 봤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방금까지 지하철 한가운데를 막고 그런 되게 흉측한 모습으로 저한테 욕을 하시던 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사이에 섞여가지고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그거 보고 와, 내가 뭘 잘못 봤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이게 제 친구들한테 가끔씩 이 무서운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이 얘기를 가끔씩 해줘요, 친구들한테. 예. 그럼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잘못 본 거겠지, 홍대리야. 뭐 그런 게 어딨냐? 이러고 장난을 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11년 전 기억인데 제가 되게 뚜렷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날, 그 전날 뭘 했고, 막 이런 것들을. 그러게요. 예. 이게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가지고 충격을 너무 먹어서 그날 제가 봤었던 거랑 비슷한 사진을 막 찾아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컴퓨터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구글에다가 그 일본 전통 화장법이라고 해서 검은 이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봤었던 사진이 그 모습이랑 거의 유사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살짝 그 위쪽 눈만 가리고 잠깐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왜냐면 시청자분들도 그냥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 사진인데 이런 식의 느낌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빨이 예. 까맣네요, 진짜 입이. 예, 그런 모습으로 눈자위까지 까매서 피부도 하얘졌어요, 그거. 그래서 이렇게. 엄청 그랬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빨이 이럴 수가 없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화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쵸.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분명히 욕은 하고 계셨지만 멀쩡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은 여자친구분은 그러면 왜 보지 말라고 했고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네. 그 두 번째 모습을 사실 여자친구가 본 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여자친구가 그 욕을 할 때부터 이미 얘는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 그거를 좀 외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아주머니를. 근데 그 두 번째 모습은 제가 나중에 여자친구한테 그 아줌마 그랬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못 본 것 같아, 이 친구가 확실하게. 저는 봤죠. 저는 여자친구분이 영환인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그거는. 뭐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인데 사실 그 친구가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 친구 영향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그냥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둘이서 자기를 욕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하다고 수군거리니까 네네. 욕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귀신이 화가 나서 그 귀신의 빙의가 세게 돼 있는 사람의 귀신이 화가 나서 네. 그렇게 저한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욕을 하다가
그렇게 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이게 말이 이렇지. 지하철에서 이런 귀신 목격하면 진짜 네. 달릴 땐 도망갈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그죠? 아, 그렇죠. 얼어요, 보면은. 와. 그리고 제가 지금도 35살이지만 한평생 제가 그런 걸 본 적, 군대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 네. 그 환한 대낮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런 걸 본다는 게 좀 정말 이상하죠, 사실은. 그러게요. 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지하철에서 만난 정말 소름 돋았던 귀신이었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는 이제 꿈에 대한 얘기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예지몽의 일종인 것 같아요. 제가 막 예지몽을 막 꾸는 건 아닌데, 네네네. 옛날부터 어른들이 이제 조상님 나오는 꿈, 돌아가신 조상님 나오는 꿈, 네.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하는 꿈은 예사 꿈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꿨던 꿈이 그 두 가지 다 있었고, 예. 확실히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떤 특정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랑 관계돼 갖고 좀 굉장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합니다. 숫자? 그러면 예. 또? 그건 아, 아니겠죠? 로또까지는 아니고요. 아, 예. 아쉽다.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갑시다. 좀, 네,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음, 일단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외가 쪽이랑 관련돼 있는 꿈이었는데, 저희 외가가 14남매세요. 저희 어이구야. 어머니가. 예.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막내셨고, 그 위에 이제 막내 삼촌, 저희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아무래도 위아래로 연령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 외삼촌이랑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돈독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네네. 그런데 이제 삼촌이 2010년 정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꿈을 꾼 건 한 2년 정도 됐어요. 이제 꿈 내용이 어땠냐면은 제가 꿈이 시작되는 게 웬 강원도의 산사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외갓집이 강원도거든요. 네네. 강원도의 산사에 이제 대웅전 앞에 제가 있는 거예요. 큰 절에. 이 오? 대웅전이라고 하는 곳은 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에요. 제일 크잖아요. 예. 그 안에 이제 불상 있고. 불상이 이제 모셔져 음.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대웅전 앞에 서 있었고, 시간은 새벽 한 5시, 6시 여름. 약간 어슴푸레하게 푸른 기운이 있고, 안개가 좀 많이 껴있고,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왠지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을 들어갔죠, 대웅전 안으로. 네네.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겉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의 건물이었는데, 들어가니까 정말 너무 거대하더라고요, 그 안쪽이. 네네.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부처님, 황금으로 만든 부처님 불상이 모셔져 있었는데,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정자자세로 앉아 계신 부처님 불상이 가슴밖에 안 보여요, 위를 봐도. 오. 너무 크다 보니까 꿈속에서.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그 큰 건물의 제일 왼쪽 구석에 저희 돌아가신 외삼촌이 서 계셨고, 그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진짜 새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졌는데 약간 여우 눈을 하고 계신 여자분이 네네. 서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지? 하고 있는데 저희 삼촌이 그 특유의 미소가 있으세요.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약간 눈은 아련하고 되게 착하셨거든요. 삼촌이 젊으셨을 때. 바보같이 어.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아, 눈이 바보같이 찾겠다고요? 아니요. 성정이요. 어. 돌아가신 삼촌이 성정이 예전부터 되게 굉장히 착하셨어요. 굳은 어. 일도 그냥 혼자 다 하시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특유의 미소가 그 눈은 약간 아련하게 슬픈데 그 입은 이렇게 살짝 미소 짓는 게 있으세요. 근데 그런 미소를 저 항상 그 보고 많이 자랐으니까 네네. 그 미소를 저한테 지으시면서 불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이거 손바닥으로 가리키시더라고요. 오, 예. 삼촌이 이제 가리키셔갖고 이제 제가 절을 했죠. 네. 첫 번째 하고 이제 일어나고 2배 하고 일어나고 이제 3배를 딱 했는데 예. 3배를 했을 때 엎드려서 갑자기 눈이 푹 뜨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이제 절을 해서 엎드린 상태로 눈을 떴더니 방금 전까지 없던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폐가
제 예? 손이랑 마룻바닥 사이에 뿌려져 있는 거예요, 돈이. 어이구야, 이거 보통 꿈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왜 돈이 여기 있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방금 전까지 없었으니까요. 꿈이라고 해도. 근데 그건 제 돈이 아니잖아요. 여긴 제 건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게 아니니까, 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손을 그냥 툭툭 털고, 왜 돈이 떨어졌지? 이상하네 하고 그냥 일어났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제 삼촌 옆에 있던 그 여자분이 가뜩이나 여우 눈이 때 엄청 소름 끼치게 활짝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신이 네 행동 하나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네 발걸음 하나하나에 크게 기뻐하고 있다. 네 발을 보아라. 밝게 빛나고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와, 신이? 예.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그러면서 제 발을 봤는데 발이 저 불 하나 그 기독교 쪽 성화 보면은 그 성인들도 이제 이렇게 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은은하게. 예, 예. 그렇게 제 발이 약간 은은하게 빛이 이렇게 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제 손에는 보니까 5만이라고 써 있는 상품권 같은 게 쥐어져 있었어요. 이 꿈을 꾸고 이제 깬 거죠, 저는. 근데 꿈 내용이 워낙 이상하니까 네.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그 해에 저한테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이 꿈을 꾸고. 오, 네. 이제 그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직장인이 사실은 1년 이제 연봉 인상이라고 하는 게 크지가 않거든요. 아, 그쵸. 예. 예, 5%만 돼도 사실 음.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연봉의 4분의 1 정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딱 그 앞자리가 5로 시작된 연봉을 일단 받게 됐고요. 5천? 5억? 예. 아니야, 5억은 아니죠. 예. 그 두 번째는 회사 생활하고는 별개로 5로 시작하는 적지 않은 돈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상하게 5와 관련된 그런 네, 일들이 벌어지네요, 계속. 네. 그리고 그 후로 약간 불안정해졌던 게 많이 안정되는 느낌? 삶이?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꿈을 잊고 있다가 사실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또 다시 네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1년에 한 번씩 점을 봐요. 예. 왜냐면 저는 신이 있다고 믿고 귀신도 있다고 믿고 사람이 운명이 있다고 믿는데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이나 앞으로 저한테 어떠한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점쳐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점을 봐요. 근데 이제 예. 그 친구들한테 추천받은 남자 무당분한테 봤어요, 점을. 남자 뭐 무당분. 사실 예, 남자 무당분이요. 근데 저같이 이제 매년 점 보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얘기 하시거든요. 어딜 가든지 네. 사주 해석하면 비슷하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사주로 보신 건 아니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늘 하시던 얘기 막 다른 사람들도 하시던 얘기 하고 하시다가 갑자기 대뜸 저한테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예. 홍 대리님, 외가 쪽에 받을 게 많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보고. 받을 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음. 네, 받을 게 많다고요? 했죠. 그랬더니 저희 외갓집 약간 그러니까 부잣집이 아니라서 유산을 받거나 할 게 없는데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아니요. 그 이상하게 외가가 홍 대리님을 굉장히 이뻐하고 있고 홍 대리님이 하는 일을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리고 5년 동안 도와주기로 했어요. 우와.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오, 그때 예. 그때 꿨던 꿈이 또 이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트리플 오네. 연봉 5, 그리고 이제 급여죠? 급여도 뭐 5. 네. 그리고 5년 동안 도와준다. 네. 이야. 그 5년 지났나요? 아니, 아직 안 지났죠. 몇 년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3년에서 2년 정도? 아, 진짜요? 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3년 정도 남으셨구나, 아직. 이야. 되게 신기하다. 그 뒤로는 어떤 아직 좋은 일이나 이런 건 일어나진 않으셨나요? 근데 그냥 제가 이제 바라고 있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게 이제 풍족해지면 만족하는 거죠. 근데 점점 더 이제 노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잘 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좋은 성과도 간간히 보이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모든 사람 다 그런 거니까 뭐 그 꿈 때문인가 막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예. 오, 잠깐만. 지금 시청자분들이 네. 돌비님이 구독자 5만 되니까 이분이 나타났다. 라고 아, 하는데, 그렇네요. 이거 또 뭐야, 이거 그러네요. 진짜? 소름 돋, 신기하죠. 괜히 신기하네, 이거. 괜히, 괜히 오해 집착하게 되네요, 이게. 아, 오, 좀 예. 재밌는 얘기를 더 들려드려야 되는데 너무 아니, 이제 짧은 홍대리님.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서. 뭔가 예. 제가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느낌이. 뭔가 지금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있어요. 네, 잘 되셨으면 벅차오릅니다. 네, 좋겠습니다. 너무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도 너무 소름 돋았고, 두 번째 이야기는 네. 꿈 이야기지만, 이게 현실과 또 이어지는 그런 네네. 느낌이었어요, 되게. 네네. 와, 감사합니다, 홍대리님. 오늘 또 이렇게 예. 이야기 들려주셨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야기 잘해주셔서, 진짜 제가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고, 남은 3년 엄청난 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나니까 이제 오에 관련된 거 이제 뭔가 행운들이 찾아온 건데 또 하필 또 제 방송에 오셨고 참여하셨을 때가 딱 그때고 좀 신기하네요. 그리고 첫 번째 이 지금 지하철 귀신 봤을 때 얼마나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빨도 까매, 눈알도 까매. 참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귀신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빨이 까맣다, 눈이 까맣다, 이거는 상상이 잘 안 가요. 공포 영화나 이런 데서나 봤지. 근데 그거를 낮에 실제로 본다고 하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아마 지하철을 다시는 못 타지 않았을까 또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